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을 만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실패로 인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오히려 더 강해져 성장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좌절감에 빠져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김주환 교수는 그의 책 회복 탄력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버텨내고 다시 일어서는 힘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기를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이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은 단순한 긍정이나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내면에서 스트레스를 흡수하고 그걸 마음 근력으로 충분히 소화해내고 마침내 다시 튀어오를 수 있게 하는 정신의 스프링 같은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 책에서는 회복 탄력성을 자기 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자기 조절 능력, 특히 감정 조절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언제나 중심에 있는 것은 감정입니다. 분노, 불안, 후회, 절망 같은 감정들이 쌓이고 폭발할 때 우리는 삶의 중심을 잃고 흔들립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억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억제보다는 조절이 중요해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으로는 감정과 거리두기가 있습니다. 내 감정과 거리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의 핵심은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란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잠깐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연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다 라고 자신의 상태에 이름을 붙이고 거리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분노에 대해 마치 제3자처럼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붙는 분노로부터 자신을 객관화해서 자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지켜보는 나를 훈련하는 것이 바로 자기조절의 핵심입니다. 회복 탄력성에서는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설명하며 자기 안의 감정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자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다 잘 아시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마시멜로 실험, 즉 만족 지연 실험입니다. 아이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15분간 먹지 않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 말합니다. 실험 결과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아이들이 훗날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단순한 인내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즉 충동을 조절하고 미래를 위해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오히려 감정 조절에 더 서툴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자기인식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을 다스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수용하는 훈련 방법은 감정 일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감정 일기 기록하기. 하루에 단 10분 조용히 앉아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글로 적어보는 훈련을 반복합니다. 들끓는 내 감정을 글로 적어 내려놓고 나면 내 마음은 격정에서 빠져나와 차분한 온도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름을 붙이고 거리를 두는 단순한 이 훈련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중년의 남성이 회사에서 해고된 후 극심한 무기력과 우울에 빠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했고 자기 인생은 이제 끝이라고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회복 탄력성 강연을 접하게 되었고 회복 탄력성은 훈련으로 기를 수 있다는 말에 크게 고무됩니다. 그는 밤마다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었던 분노와 두려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이 해고 자체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쓸모도 없이 무가치한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자존의 상실에 대한 공포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조금씩 다시 세웠고 몇 달 뒤에는 작은 창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힘을 알게 된 것뿐입니다. 이처럼 회복 탄력성은 극적인 사건이나 영웅적인 결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는 연습,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격려하는 연습, 이런 작고 소박한 실천들이 쌓여서 마음의 근육이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바라보고 이름 붙이고 거리를 두는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의 출발점입니다. 누구나 삶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식 담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